국립현충원 합도우영군의 묘 현장입니다. 안상민 작가께서 합도병 영웅들과 잊혀진 전쟁 사리 전투 책을 발간해가지고 오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 작가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합도병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울진에 있는 자황사라고 하는 작은 암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작은 암자이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6.25 때 전몰하신 장병들을 위해서 비석을 모시고 또 유엔군까지도 이렇게 모시면서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곡가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작곡가 선생께서 학도병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자 그러니 나보고 네가 시인이니까 뭐 작사를 해주면 노래를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도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학도병 중에서도 그 장사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에 투입된 학도병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차마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끼처럼 던져진, 병법으로 말하면은 성동 격세의 작전으로 투입된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가서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작전에 투입이 된 분들인데, 이분들을 알게 되었고, 지금 장사항에 가면은 이분들을 위한 잊혀진 전쟁 영화에도 나왔는데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LST 문산호를 그대로 재현을 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또 이분들을 알게 되면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학도병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도병들이 투입돼서 전쟁을 치른 다부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피눈물을 흘린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제로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셨는데 겨우 눈물 하나 흘린 거 가지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정말로 이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 지금 그 여기에는 합도병의 그 묘지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6.25 전쟁 때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그 기록들을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본 것도 있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요새는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또 정보가 많이 나오는 대신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때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을 또 찾아뵈면서 직접 육성으로 제가 들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직접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그때 장면을, 저도 지금 목이 메입니다. 그때 장면을 여쭈면은 그분들께서 지금도 차마 말을 못 하십니다. 그냥 그 장면을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냥 눈물만 많이 흘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더 이상 못 드린 적도 많고, 저도 같이 그냥 울기만 하고 온 적이 많은데 참으로 참혹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참혹했던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을 잇지를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기 때문에 거의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제가 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분대장과 소대장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적들이 일부러 노린 것도 있지만 우리 아군 측의 병사들이 거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총기를 지급받고 그냥 총 쏘는 방법 간단히 하루 이틀 정도
받고 전선에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 전부 군대 갔다 와서 잘 알겠지만 조총을 쏘다 보면은 그 고장이 잘 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투에 임했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아서 총알이 안 나갑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지금 직접 적에게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안 나가서 총기 수리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분대장들께서 참호 속에 계시면 총알을 안 맞는데 다른 병사들의 총기를 고쳐줘야 되다 보니까 참호를 벗어나서 다른 참호로 가다가 그 사이에 사격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절했고 그렇게 전혀 훈련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뜨거운 충정으로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셨습니다. 국군이 승리할 수 있는 전투는 인천 상륙작전인데 그때 장사 상륙작전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낙동강 전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하는데 인천 상륙작전 하면 맥아더 장군과 우리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때 맥아더 장군과 여러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5,000분의 1의 승리할 확률밖에 안 되는 그 작전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한 또 다른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병법에서 많이 얘기하는 바로 그 성동 격서의 작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작전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적들이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속이기 위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이 바로 인천과 가장 멀리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포항, 지금으로 말하면 포항시 근처입니다. 포항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곳인데 장사항이라고 해서 지금은 거기가 해수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승리에 위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차마 입에 담기는 민망하지만 적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는 우리 주력 부대가 투입된 것이 아니고 학생들, 학도병들을 동원하여 그쪽으로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요인 중에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의 희생이 컸었고 이분들의 공로가 정말 컸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학도병 영웅들과 잊혀진 전쟁을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조사하고 또 기록들을 이제 더듬어 봤는데 생각나고 좀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겠다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네, 일단 장사 상륙 작전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성동격서의 작전으로 장사항뿐만이 아니고 삼척항과 주문진 항에도 상륙 작전을 감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차피 적을 속이기 위한 가짜 작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입만 했지 실질적인 작전을 수행해서 상륙 작전을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소까지만 갔다 왔는데 이분들, 이 학도 의원군들은 어찌 보면 참 순진하게 진짜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단 3일만 교육받으신 이분들이 그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 의기와 분기로 적들의 그 정예병들을 쳐부수고 상륙작전을 무사히 성공시켜서 적의 고지를 빼앗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시켰습니다. 적으로서는 전력성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항지역 동부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탱크가 총 10대였었는데 그 중에 4대를 이분들을 공격하는데 투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전투를 잘하셨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단 하루도 아니고 거기서 며칠 동안을 보급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적들에게 무기를 빼앗고 적들에게 식량을 빼앗아서 거의 굶어가면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마다 계속 승리를 하셨고 여기에 대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명은 대위라는 분인데 우리 죄송하게도 우리 국군들은 이분들을 투입만 했지 승리할 계획도 없었고 승리할 작전도 없었고 다시 귀환시킬 작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가서 소모품처럼 적들을 유인하면 끝이라고만 생각했고 당연히 전투에 실패해서 아마 이분들은 전사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환 작전이 없었는데 미군에서 이거를 알고 귀환 작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띄워서 이명음 대위를 본대로 불러서 상황 파악을 하고 다시 이분에게 약간의 보급품을 지급해서 그 적진 한가운데 있는 장사항으로 다시 투입을 했는데 이분은 그 안전하고 좋은 그 미군들이 있는 그 좋은 장소에 있다가 기꺼이 자기의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사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다시 귀환 작전을 세워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 귀환을 못하고 39분의 학도병들이 적진에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이 바닷물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즉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썰물이 되면 큰 배가 뜨지를 못합니다. 바다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맞추어서 나오지 않으면 배가 좌초되기 때문에 나올 수뿐이 없었는데 미처 39분이 배에 올라타지 못한 상태에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명음 대위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나중에 특별히 사면이 돼서 목숨은 잃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얘기도 듣고 조사도 하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우리 육군 1사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서임엽 장군께서 투입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거기 육군 1사단이 투입돼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렀고 여기가 함락되면은 대구가 곧바로 함락이 되고 부산까지도 바로 함락이 되고 미군들은 대구가 함락이 되면 부산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다 되돌아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력을 다해서 싸웠는데 반대로 적들의 입장에서도 여기만 차지하게 되면은 통일이 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집중하여서 공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있는 병사들이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백선엽 당시에는 사단장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29살 뿐이 안 됐고 그 백선엽 장군께서 직접 전선으로 당시 1사단 11년대 1대대 병력이었는데 그 대대장이 이끌어야 할 병력을 사단장이 직접 최선봉에 서서 이끌면서 우리는 후퇴 못한다. 여기를 지켜야 한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 내가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나를 쏴라 하면서 선봉에 서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다 말고 거기에 용기 백배에서 모두가 다시 의기분투해서 재무장을 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적진에서는 같은 부대 병사인 줄 모르고 새로운 지원군이 막강한 지원군들이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생각하고 적들도 놀라서 바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사단장이 제일 앞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데 어떤 병사가 물러서겠습니까? 저도 사실 백선엽 장군은 어떤 친일의 의혹도 있고 그래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요번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야,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안 작가께서는 6.25 전쟁의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그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렇게 더듬어서 새롭게 이제 채취를 하고 발견을 했는데 그 발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근데 저는 뭐 6.25가 끝난 뒤 한 10년쯤 있다가 태어난 사람인데 6.25를 물론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를 했고 또 제가 시인이다 보니까 남들하고는 다른 아주 특별한 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몰입을 하게 되면은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간 것만큼의 어떤 감성을 느끼는 특별한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학도병들이 되고 그때 당시에 장병들이 되어서 그 아픈 마음, 그때 용기 백배한 마음, 또 그때 어떤 상황을 보고 듣고 느낀 것처럼 제가 몰입된 상태에서 거의 무당이 접신을 하듯이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에 특별하게 보통은 이런 전쟁 시를 보면은 자신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3인칭으로 다 쓰는데 저는 이 시를 물론 객관적 입장에서 3인칭으로 쓴 것도 있고 2인칭으로 쓴 것도 있고 제가 직접 겪은 1인칭으로 썼습니다. 특이하게도 시 한 편에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쓰면서 느낀 특이한 감정 중에 아주 이름 없는 산속에 갔다가 그 도라지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라지 꽃을 보았는데 저는 거기에서 6.25 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영웅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도라지 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청초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데 가만히 그 꽃잎을 보면 보통 꽃들은 꽃잎이 여러 겹으로다가 아주 아름답게 장미만 보아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라지 꽃은 꽃잎이 딱 한 겹뿐이 없습니다. 그 한 겹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6.25 때 이 산에서도 전투를 벌이다 돌아가신 분이 있겠다는 느낌을 가졌고 이 꽃은 우리 병사들의 눈을 닮아서 우리 민족이 물론 쌍꺼풀도 있지만 보통은 혹저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흔하디 흔한 그 혹저풀의 눈을 닮아 여기 피어난 꽃은 혹적으로 피어났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땅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돈, 재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기의 대상, 재산의 대상, 이거로만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지고 있는데 서울의 비싼 땅은 평당 몇 억씩도 하고 산골짜기 이름 없는 그런 오지의 땅은 평당 몇천 원도 안 하고 이런 재산의 가치로만 보통 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토, 우리 땅은 서울에 있는 땅이든 이름 없는 산속에 있는 오지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수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팔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땅이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목숨을 바쳤는지 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엔군들이, 미군들이, 영국군들이, 호주군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와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들의 피해 대가로 지켜진 이 조국, 이 국토의 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것은 재산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영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각성하고 우리 국가 안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현충일 날 우리 각 정당 대표와 또한 대통령 많은 귀빈들이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도위원군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는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국토가 대구와 부산만 남고 국토의 대부분 거의 90%가 적진으로 떨어진 마당에 국토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들마저 그 수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 병력 자원이 없었습니다. 전선에서 전사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른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충원할 자원이 사실상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 군연이 일어나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바로 학도병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급할 옷도 없고 군화도 없어서 학생복 입은 그대로, 그때 당시에 운동화도 흔하지 않아서 집세기 신고 고무신 신고 전선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위한 전국적인 어떤 단체도 하나 없고 또 이분들을 위한 날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날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단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학도병들도 그러했지만 이분들 말고도 또 이름 없는 용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처럼 군번도 못 받고 투입된 의용군들이 있었고, 또 진짜 그때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지계 부대입니다. 좋은 말로는 보급 부대인데, 산악 전투를 하는데 그곳에 지금도 차길이 안 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더 없었기 때문에, 또 전투 지역이 어디 뭐 도로 편한 데 있겠습니까? 전부 도로가 없는 산악지대에서 펼쳐지는데 거기를 일일이 등짐을 져서 포탄을 날르고 실탄을 날르고 음식을 나눴는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고 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공로는 전혀 말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학도병은 그나마 말씀이라도 이렇게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계부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공적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어떠한 뭐 지금은 대부분이 돌아가셔서 보상한다 해도 실효과는 없겠지만 보상 내지는 또 이분들을 위한 날,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념관, 어떠한 단체라도 설립을 해서 좀 이분들의 업적을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학도병은 국군이나 미군에 배속되어 활동하거나 적재 유격대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식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연구평가 지원 등이 다른 참전 용사들에 비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참전자들이 사망하거나 이제는 고령으로 직접적인 증언을 듣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 안상민 작가가 위대한 영웅 학도병 용사 장사 상륙작전 시집을 출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영입니다.